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재밌죠? 예, 오늘 시장은 재밌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지금 갖고 있는 코로나 환자 재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라는 또 특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밤에 그 미국 시장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별 특징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시장의 반응도 또 뭐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서 다우는 좀 빠지고 나스닥은 좀 오르고 뭐 그냥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되게 시장이 출발할 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도 명확하게 방향을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되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증시 참여자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의 개인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10시에 발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신규 확진자 수를 좀 확인하고 시장을 좀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뭔가가 불안해서 기다리고 움직일 수 없다면 이건 이제 뭐 팔아야 된다. 그래서 기관이 주로 이제 매도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2336 코스피 기준으로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우물쭈물하고 뭐 그랬어요. 또 뭐 어쨌든간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중에서도 뭐 연계금도 좀 그랬지만 특별히 그 금융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는 거의 이제 마바라 같이 매매한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거의 뭐 개인 매매하는 거나 비슷해요. 막 2박 3일로 막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수를 그렇게 많이 빠뜨린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보면 외국인은 오늘 620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좀 팔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관이 오늘 1921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1942억을 팔았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요 얘기는 이제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방향을 정리한 게 누구였냐? 오늘은 외국인이었어요.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 딱 외국인이 장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선택적으로. 지들이 사고 싶은 것만 샀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오늘 좀 시장에다가 반영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임을 여러분이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서는 큰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각 산업 미래 전망이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산업의 리딩 컴퍼니를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부탁드린 게 그냥 어쩌다 갑자기 오른다고 변두리 주식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면 수익률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한번 잘못 물리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의 그 패스트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창궐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적인 어떤
뭐 큰 충격이 오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더 광의로 얘기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진 거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거듭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차례 큰 주식들 움직이고 나면 쓱 봐갖고 중소형주 중에서 좀 그동안 잠잠하게 있던 거를 뭐 규모가 크지 않은 거를 이제 타겟팅을 해갖고 이제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좋아질 거고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갑자기 상승시켰죠. 그랬다가는 뭐 며칠 못 가고 그냥 다시 곤두박질 쳐서 이제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이 물리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막 자기 그 실적을 자랑하고 그러는 분들은 그때 내가 그 최고가 기준으로 그거 샀으면 뭐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먹혀요. 그 적당한 스토리를 요즘 시장 참여자들 개인은 그 적당한 스토리에 잘 안 속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같이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팩트를 다 뭐 요새 하도 정보가 빨리 도니까 다 그 투자자들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개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옛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얘기하면 지금 100만 개미 같은 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옛날엔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종목하면서 돈 받고 하고 뭐 문자 보내주고 막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새 그거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게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는 상품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늙었죠. 요즘에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저 같은 사이트도 생기고 채널도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장을 보는 그 스코프나 시장의 정보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요새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언택 이런 사회가 되면서 옛날하고 유통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생산자가 있으면 바로 소비자가 있어요. 중간에 그냥 가요. 택배비만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통 쪽의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엑슨모빌이 다우 지수에서 빠지잖아요. 엑슨모빌 정말 참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게 한번 지나면 뭐 이런 주식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가고 뭐 이렇게 가고 그 십몇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시장에서 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천자문 외우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바뀐 시장, 그 바뀐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 패턴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 장세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장세다. 저도 흔히 40몇 년 동안 경험 있지만 흔히 이게 익숙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특히 개인 부분에서 유동성이 밀고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88년, 86년, 87년, 88년이 코스피가 100%씩 올랐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증권회사 다닐 때 KBS 원, 그 이계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정저널에 제가 이제 증권 전문가로 나갔었죠. 그러니까 아마 공중파 메인 방송에서 증권 방송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경상수지 흑자가 단군 이래 최초로 난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엄청나게 그 시장이 올라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가 1년에 100%씩 올라요.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해요. 이 유동성은. 다만 이제 서로 규모의 차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정보 공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종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맨날 무슨 카카오 뭐 LG화학 뭐 이런 것만 얘기해. 카카오 하면 뭐 네이버도 얘기하는 거고 뭐 그 LG화학 하면 SDI도 얘기하는 거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백광경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랑 현대차하고 요새 새롭게 등장한 SK텔레콤하고 약간 이게 결이 다르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차하고 SK텔레콤은 마이너스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 들어가는 분들은 아마 그때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충분히 사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그룹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를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 성장주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메인이다. 이 메인이 죽으면 시장은 그냥 죽는 것이다. 이 메인이 죽으면서 딴 게 대타로 나타나서 바톤 타치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예는 없다.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그냥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쪽으로 기술 성장주 쪽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는 봉합해서 내년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이게 60이든 70이든 나머지 남은 현금의 30이나 40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상이 이 기술 성장주가 됐건 아니면 요새 노력하고 있는 현대차나 SK텔레콤이 됐건 얘네들 조금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면서 계좌를 좀 살찌우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오늘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럼 네이버가 왜 올랐냐? 오늘 네이버는 모건 스탠리가 딱 책임졌어요. 카카오는 JP 모건이. 근데 이제 되게 이런 외국 기관 유명하잖아요.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여기서 오파를 할 때는 되게 아침에 그냥 10시 전에 다 끝내요. 나는 이거를 좋게 그냥 나 산다 그래서 그냥 물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우왕좌왕했어요.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그래서 동시효과가 끝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네이버를, 카카오는 JP 모건이 얘네들이 끌면서 이거를 장 끝날 때까지 관리를 했어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계속 나눠서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빳빳하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은 지네가 하고 싶은 종목만 샀다는 얘기가 돼요. 그동안에 많이 팔았어요. 이쪽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오늘 그런 덕을 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CATL 있죠? 중국에. 그래서 뭐 테슬라랑 뭐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뭐 걔네가 뭐 신고체 뭐 전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CATL의 그 배터리를 장착한 차가 중국에서 최근에 한 3번 불이 났어요.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그 하이니켈이라고 그래가지고 NCM 811이라는 그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CATL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니켈 부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그 용량이 많아지는데요. 용량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대신에 사이드 이펙트가 이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과 같이 불이 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동차 배터리가 불이 나면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 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LG화학 SDI는 외국인들이 별로 뭐 조금 이게 입질은 했지만 별로 건드려주지 않아도 그냥 그 반사이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니켈, 코발트, 망간 거기에 우리는 알루미늄을 넣는 또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어요. 중국하고 좀 달리. 그래서 이번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새로운 전기차 있죠. 루시드라고. 사진 보니까 아주 진짜 이쁘게 생겼던데 거기에는 LG화학 거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ATL이 죽으라고 이제 따라오려고 우리 기술을 그래서 사실은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다 그래요. 근데 또 기술자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 안 갈 수도 없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대개는 걔네가 이제 기술만 빼먹고 2, 3년 있다가 이제 팽시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중국은 이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기술자를 빼가는 걸로 이거는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OLED 같이 디스플레이에서 OLED 같이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이 현재까지는 존재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를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를 보면 아침에 현대차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데 많은 뭐 물량은 아니지만 JP 모간이 그냥 거기다가 매도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니 얘는 왜 여기다가 매도를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매도를 하나? 그러면 개인 투자가 들어가기가 되게 좀 쪼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JP 모건이 추가적으로 오후에도 더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320명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로 올리지 않고 2차로 뭐 한다. 그래서 상승했다 그러는데 정확히 시장 안에 수급으로 보면 아침에 팔아서 겁을 잔뜩 줬던 외국인들이 오후에 더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현대차는 아시죠? 현대차는 뭐 10만 원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제 금융 투자가 한 1,900억 넘게 원 없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세게 못 가는 원인이 되고 SK텔레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텔레콤은 이건 외국인들이 뭔가를 좀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다. 뭐 말은 돼요. SK텔레콤이 갖고 말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UBS나 CLSA 얘네들이 아침에 좀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호응이 없으니까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호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앞에서 얘기한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SDA 이런 거랑 현대차, SK텔레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였잖아요. 메인 성장주가 있으니까 그 메인 성장주를 이번 시장에서 주도권을 개인한테 뺏겼잖아요. 기관이. 그래서 기관이 생각해낸 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한 달 전에 이미 말씀드린 기관이 생각해낸 게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도 되면서 미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전기, 수소 전기차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현대차가 딱이다. 그거 말 되잖아요. 말 돼요. 그러니까 딱이다 이래서 이제 왔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내연기관에서 또 정리하면서 고용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있는 걸 없애고 새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새 라인 까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내연도 좀 팔고 뭐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명쾌하지가 못하니까 기관은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손뼉을 안 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손뼉을 안 쳐줘요. 오늘도 보면 현대차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개인은 샀는데
그 개인들은 그래 이제 처음에 개인도 안 샀죠. 그러다 이제 이 시장이 무르익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메인은 아니지만 얘는 차기권으로 신경 써 볼 필요가 있고 트레이딩 매매의 대상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듯이 이제 조금 이제 개인들도 사기 시작을 한 거고, SK텔레콤은 외국 투자가들이 좋아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작품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죠. 여러 이런 이제 언택 시대가 없고 이러면 이제 정보 교환도 양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통신 자료들이 오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뭐 그 SK텔레콤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얘기가 되려면 아직 이게 간극이 좀 있다. 그런데도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은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한번 이렇게 찍으면 그거 막 하루에 10번 막 이렇게 찍으면 방사능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사능이 아닌 방법으로 그런 거 하는 의료기기 관련된 거를 이스라엘 업체랑 뭐 얼라이언스에서 뭐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들렸었죠. 이제 그런 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는 기관이 좀 물건 만들려고 하는 거고,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이 물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직 얘네 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메인 그 대열에 들어갈 만큼 아직 쿠킹되지 않았다. 이게 메인 대열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 하면, 시장 참여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쫄려서 못 사는 건 관계없어요. 쫄려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이제 다른 뭐 채널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기관 소속에 된 애널리스트나 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이제 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와 얘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확실하게 걔네 이제 안 돼요. 그거 갖고 무슨 주가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다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좀 쫄린다 지금 사기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일단 이 주식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대차나 SK텔레콤은 그거를 부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에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한번 내놔봐라. 내놔서 그 반응을 한번 보자. 첫 번째 나오는 거라도 그거 제대로 된 플랫폼에 제대로 된 전기차를 한번 나와봐서 그게 인정되면 우리 인정할게.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SK텔레콤도 그래요. 그런 게 많은 건 알겠는데, 텔레콤이, 그리고 이제 KT랑 달리 뭐 KT는 뭐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저는 아예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인적 구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영진의 마인드나. 근데 이제 이게 민간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 SK텔레콤은 그거 할 거다. 근데 SK텔레콤이 그걸 할 만큼 지금 그렇게 전기차도 많이, 자율주행차도 많이 다니고 실제로 무르익었냐 하는 거에는 아직 변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을 끓여는 놨는데 이게 뜸이 덜 들인 거예요. 그래서 뜸 덜 들인 주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팽개치고 나 관심 없어 이럴 수는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관심을 두고 본다. 그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다. 그지만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검증할 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저게 무슨 소린지, 그래서 저한테 뭐 이거를 뭐 트레이딩 매매 대상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뭐 트레이딩 매매 대상은 꼭 뭐 네이버, 카카오, LG와 SDI 뭐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트레이딩 매매의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또 현대차나 SK텔레콤 같은 거 해도 되고 부탁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데 제발 떨어지는 날 사세요. 그런데 살라고 그러니까 올라가 버렸다.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안 떨어지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못 잡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6만 원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이게 꺾어갖고 내려와서 결국 나는 16만 5천 원에 잡았다.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얼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파는 것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떨어질 때마다 사라. 그게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주 소액이라 내 10주 산다, 10주. 그러면 떨어진 날마다 한 주씩 사고 그날은 더 떨어져도 사지 말라. 그냥 한 주로 끝.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날 2주째 거 또 한 주 사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 개인 투자가 규모가 적으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는 정답이다. 또 그동안에 변두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엉망진창이 된 분들이 할 수 없이 일부 정리를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을 살 때는 그냥 사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10%는 그냥 사시라. 그냥 사시고 분할해서 10번에 나눠 사든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사고 기다리면서 올라가면 올라서 어제 산 거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또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하다. 오늘 뭐 이런 쪽들이 외국인들이 뒷감당해 주는 것들로 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계속 뻗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그널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는 이번에 좀 알 수 있었다.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내서 아니면 제목에 다는 그런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는 메인에 들어가도 될 만큼 뜸이 잘 들었습니다 할 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매매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멘탈을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쫓기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거를 상황을 끌고 가려면 제가 매매 그 기법 여태까지 상황별로 말씀드린 거 이거를 꼭 숙지하시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확 뜨니까 어제 살 걸 이래가지고 막 주가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돈 벌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지키셔라. 이 얘기를 오늘 다시 당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게 태풍이 간밤에 이제 올라온다는데 특히 이제 서울은 새벽에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무 피해 없이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시장 정리하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